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암 가운데 10%에서 20% 정도는 암이 아니다라고 미국의 갑상선암 관련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 과잉 진료 논란이 거셌는데요. 이용식 건국대병원 이빈후 두경부외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 중에도 뭐 갑상선암 걸렸다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뭐 들은 풍월로 그건 뭐 암도 아니래더라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위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암입니까 이게? 네, 많이 위로가 됐겠네요. 그렇습니까? 네, 갑상선암은 갑상선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네. 위에서 생기면 위암 이렇듯이. 네네. 근데 이게 갑상선암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죽을 때도 다른 걸로 죽기 때문에 내가 갑상선암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죽는 그런 암이죠. 다만 아주 극히 일부에서 이제 그게 조금씩 커져가지고 한 80대 전후로 해가지고 그게 뭐 전이가 되거나 뭐 너무 커지거나 그래서 아주 일부가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치명적인 암은 아니다 이런. 대부분은 치명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갑상선에 걸릴 확률은 0.005%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극히 드문 암이죠. 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갑상선암의 10에서 20%는 암이 아니다라는 미국 학회의 발표인데요. 관련 내용 보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암. 이문세, 박정아, 변정수 씨 등 유명 연예인들도 갑상선암 투병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갑상선암 과잉 진료와 치료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최근 미국 갑상선암 관련 위원회가 기존 갑상선암 가운데 하나인 유두 모양 갑상선암을 암이 아닌 종양으로 병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여러 연구에서 상당수가 암과 모양만 비슷하고 성질이 달라서 위험하지 않고 재발이나 질병의 다른 징후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학계에서 이제 암이라고 부르던 이 병명을 암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바꾼 첫 사례라고 이제 하던데요. 이게 암이 아니라 이제 종양으로 이제 규정을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해석을. 네, 죄수 중에서 이제 사형을 집행받기로 한 사람들 중에서 네. 10명 중에 한두 명이 아이고 그동안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미안합니다. 당신은 석방됐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동안에 암이 아닌 것을 암이라고 진단을 내려갖고 수술을 하고 그것도 심지어 만일에 그것 때문에 갑상선을 전부 다 떼냈다면 그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치료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요, 이번에 이제 종양으로 규정한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갑상선암인 거죠. 그럼 전체 환자 중에 얼마 정도 되나요? 아마 우리나라도 10 내지 20%, 그러니까 진단받은, 암이라고 진단받은 환자의 한 10 내지 20% 정도는 여기에 속할 거라고 봅니다. 만일에 5만 명이 발생했다면 한 10,000명 정도, 많게는 그 사람들이 잘못 진단을 내린 거로도 볼 수 있겠죠. 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렇게 불필요한 수술 뭐 이런 논란들이 이제 과잉 진료, 뭐 과잉 진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지 않았습니까? 논란이었었는데 이번 발표가 그런 논란을 다시 또 우리나라에서도 재점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논란을 종식시킬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검사하고 수술해서 환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논란이 됐어요. 네. 사실 2013년도 뉴욕타임즈, 7월 30일자 뉴욕타임즈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쇠침검사에서 암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암이 아니니까 그걸 암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 아이들, 그러니까 잠복성 병변이라고 부르자라고 미국 암의협회의 오티스 브롤리라 박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기사화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거를 행동으로 옮길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한국에서 일어난 이런 비극을 보고 그 사람들이 결심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치료하려고 애쓰지 말고 네. 환자를 보호하자. 그런 의미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거라고 봅니다. 네, 모든 갑상선암이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만 종양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좀 치명적인 암일 수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4cm가 안 되는 경우는 수술할 필요가 없고 뭐 4cm 이상이면 수술해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암이 아닌 이제
종양일 종양인 경우를 경우 말하는 얘기하는 건가요? 거고요. 보통 갑상선암은 99.9%가 착한 암입니다. 뭐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99.9%는 거의 죽지 않는 암이고요. 불과 0.1%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 역형성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굳이 뭐 갑상선 암 검사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건데, 그래도 이제 갑상선 암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를 경험했던 이제 이렇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검사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혹시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상식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전국이 한 마을처럼 돼 있고 의료 공급이 잘 되는 곳에서는 뭐 늦게 발견해서 죽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죽을 만한 사람들은요,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집니다. 자각 증상이 있습니까? 자각 증상이라고 해서 혹이 이렇게 만져지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만졌을 때 좀 느껴지면 그럼요. 좀 의심이 네, 가야 그 정도 되는 거군요. 사람 중에서 극히 일부가 전이가 되고 그 중에서 극히 일부가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유두상암으로 죽는 사람은 1년에 5천만 인구 중에서 200명이 안 될 겁니다. 네, 그럼 유두선암 외에 다른 갑상선암들은 괜찮습니까? 근데 그 역형성암이라는 건 1년에 한 40명에서 50명 발생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수질암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한 230명밖에 발생 안 해요. 네. 근데 그 수질암도 5년 생존율 90%가 넘는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두상암으로 죽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거죠. 그것도 대개 한 80대 전후로 해서 노인들이 죽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갑상선암 때문에 이제 초음파 검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얼마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 갑상선암의 호발 연령이 네. 45세에서 50세예요. 그다음에 50세에서 60세입니다. 네. 그때 한 번 하고 그때 이상이 없으면 뭐 한 5년이나 10년 정도 하는데 그것도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만일에 처음에 발견해서 암이라고 나온 사람이라면 한 1년이고 2년이고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몇 번 해봐서 그 혹이 잘한다 그러면 그때 뭐 수술이나 뭐 검사를 할 것이고 네. 잘하지 않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면 한 5년마다 한 번 정도만 초음파 검사를 해도 충분하지 않나. 매년 막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10년에 3mm도 안 크는 경우가 84%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서울대 연구팀에서 이 갑상선암, 우리나라 갑상선암이 우리나라 뭐 음주 문화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네, 연구를 했는데 그건 보세요? 올바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밤이 모든 악의 근원이듯이 그렇습니까? 그렇죠. 낮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뜨끔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듯이 술은 모든 암의 어머니라고 보면 됩니다. 네. 모든 암을 배태하는 하나의 그 모태가 되는 거죠. 과한 음주는 뭐 어떤 병에도 좋지 않겠죠. 과한 음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음주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만 독한 술. 네. 적은 만일에 비소를 양의 비소를 내가 조금이니까 먹어도 된다고 권해볼까요? 네. 알코올은 우리가 청개구리에 이렇게 표본에 담아놓을 때 쓰는 거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왜 갑상선암은 통상적으로 여성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갑상선의 기능이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사를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엔진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자동차도 자가용이 오래 가나요? 아니면 영업용 차가 오래 가나요? 마찬가지로 여자는 임신, 출산, 수유 그런 것 때문에 대사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시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체온이 산란이 아니라 배란할 때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죠. 네. 바로 그런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발암 물질에 노출되기가 쉬운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무슨 POP라든가 이런 그 발암 물질에 똑같이 돼도 여자가 더 많이 걸리는 겁니다. 네. 술도 좀 줄이고 식생활 습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홍콩 국제공항에서 2,500여 명이 모여 홍콩 행정장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행정장관 딸이 짐을 공항 검색대 밖에 놔두고 항공기 탑승구까지 갔는데요. 행정장관이 공항 관리들에게 이 짐을 자기 딸에게 갖다 주라고 부당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네, 짐에 위험물질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런 항의 목소리도 있지만요. 결국은 고위관리의 이른바 갑질에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